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쓰는 낡은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거석 전 교육감 취임 1년 뒤인 지난 2023년 갑자기 업체 선정 조건이 변경됐고 그 이후 특정 업체가 입찰을 거의 싹쓸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업체 안배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처럼 변경된 납품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지역 업체 사실상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쓰던 낡고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바꿔주는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컴퓨터 중 20%에 육박하는 수천여 대가 매년 교체되는데 한 해 투입되는 예산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 성능과 납품 능력이 검증돼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의 컴퓨터가 구매 대상인데 전국적으로 등록된 관련 업체만 무려 41곳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업체가 컴퓨터를 납품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3년 기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모두 특정 업체가 독점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해져 전주와 군산에서마저 해당 업체가 선정됐고 12개 시군의 계약을 싹쓸이했습니다. 최근 불명예 퇴진한 서거석 전임 교육감의 부임 1년도 안 돼 시작된 석연찮은 변화. 비결은 계약 쪼개기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공문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까지는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 전북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샀지만 2023년부터는 시군별로 나눠서 따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업체 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의 변화는 입찰 결과를 크게 바꿔놓게 됩니다. 관련 규정상 사업 규모가 3억 6,300만 원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업체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의 계약이 14개 시군으로 쪼개지면서 대부분의 입찰이 모두 해당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교육청이 내건 조건과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전북의 조달업체는 사실상 한 곳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타 지역 경쟁업체에 비해 점수가 뒤처졌던 해당 업체는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5점의 가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2점에서 3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뀝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되는 지역업체가 많지 않았던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면서도 특정 업체를 몰아줄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연락 걷다 보니 이제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특정 회사를 가지고 싶은 일은 전혀 그런 의도는. 기존대로 입찰을 진행했더라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만 한 해 수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 의사결정 당시 내부 공무원들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겠다며 부교육감 결재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교육청은 조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렇듯 전북교육청은 특정 업체 한 곳에 사업을 몰아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계약 쪼개기 당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업체가 2곳이나 더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들 업체는 교육청의 납품 조건을 맞출 수 없었던 업체들로 실제 입찰에 참여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입찰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존대로 한꺼번에 구매했을 상황을 가정해보면 결국 도교육청은 매년 2억 원 상당의 혈세를 더 쓰게 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허현우 기자입니다. 입찰 방식을 바꾸자마자 지역의 한 업체가 조달 계약을 2년 동안 싹쓸이하다시피 한 전북교육청의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 사업을 몰아줄 의도가 없었다는 교육청의 핵심 논리는 문제의 지역업체 가점을 통한 수혜 대상 업체가 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에 전북 지역을 주소지로 등록한 데스크톱 컴퓨터 업체는 문제의 업체를 포함해 모두 3곳입니다. 지역업체가 3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업체는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 있는 업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목록에 나와 있는 경쟁업체 중 한 곳을 실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문은 인기척 없이 굳게 닫혀 있고
장맛비에 젖었던 흔적이 남은 우편물 더미만 우편함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안 온 지가 지금 오래되던데 사람 안 오는 데가? 안 온 지가 오래됐어요. 예. 일단 중국까지 못 봤어요. 실제로 해당 업체는 영업난을 겪다 지난 6월 이미 폐업을 신고했는데 전직 업체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애초에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계약을 노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담당자도 만나봤었어요, 작년에. 우리는 왜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냐. 전라북도 지역업체고 지역업체 다 2개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업체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i7 수준 이상의 CPU를 탑재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 납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두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시군 단위로 진행된 2단계 경쟁 입찰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입찰 방식 변경으로 무려 5점의 가산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이를 통해 계약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문제의 업체 단 한 곳뿐이었던 것입니다. 입찰 방식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달청 쇼핑몰과 전북교육청 계약정보 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종합해 추산해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컴퓨터 3천여 대를 일괄 구매했던 2022년 구매 가격은 한 대당 91만 4,400원. 당시 조달청 쇼핑몰 등록 가격 대비 81.8%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계약을 시군 단위로 쪼개고 난 뒤 해당 업체의 싹쓸이 수주가 시작되면서 구입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남원과 김제 등 시군에 105만 원 안팎으로 쇼핑몰 가격 대비 92% 수준.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소규모였던 무주와 진안 등은 무려 115만 원대 안팎으로 쇼핑몰 소매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산 것으로 추산됩니다. 규정상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20%까지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3억 원 미만이면 10%밖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할인율인 81.8%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시군으로 계약 단위를 쪼개지 않았다면 2023년에는 2억 원, 지난해에는 1억 9천만 원 상당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전북교육청은 전체 17개 시도 중 7개 시도교육청이 전북교육청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규정을 검토해봤지만 문제될 부분이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명분은 지역경제 살리기였다지만 혜택을 본 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던 도교육청의 컴퓨터 구매 사업. 덕분에 시민의 혈세 수억 원이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익산시가 최근 소속 공무원의 수사를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사와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을 내일자로 직위 해제하고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부터 공무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며 청탁과 금품 수수 사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국외 연수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방의회들의 쇄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최근 경찰이 국외 연수와 관련된 경비 부풀리기와 항공권 이중 예약 의혹 등으로 도내 11개의 시군의회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라고 질타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선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다가올 지방선거는 기득권과 부패의 지방의회를 전면 물갈이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 MBC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커지자 민간 업자들에게 일부 개발권을 주는 조건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흐름을 살펴보면 사업 주도권은 이미 업자들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 호성동 일대에 약 10만 제곱미터 땅을 한꺼번에 사들인 한 농업법인.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는 공원 부지였지만 매입비로 무려 140억 원을 썼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와 같던 땅, 백조로 변신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 농업법인이 건설업체와 손잡고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예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본인들이 산 땅에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자체 계산한 기대 수익만 400억 원대, 땅 사는 데 들인 돈의 3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파트 허가를 대가로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나 받겠다는 계획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빨리 민 같은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그런 공원을 주고 싶은데 해법 마련을 20여 년 미뤄온 도시공원 일몰제.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놓치면서 여건은 갈수록 녹록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자들의 전략은 훨씬 정교해졌고 숙제를 미뤄온 전주시는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70%를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달콤한 제안을 들고 온 업자들. 이마저도 싫다면 땅을 사가라는 건데 묵시적으로 거론되는 땅값은 현재 4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그냥 사버리면 돼요. 근데 그 돈이 부족한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매입한다는 건 쉽지는 않고 개발권을 얻어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수백억대로 치솟은 땅을 전주시에 팔든 모든 시나리오가 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짜여진 상황. 사실상 모든 경우의 수를 장악당한 전주시가 도심의 허파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공공성은 과연 어떻게 담보해 나간다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무려 2억 원이 넘는 옛 종합경기장 철거 감리와 관련해 전주시가 신생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전주시는 법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취지에 맞게 규정을 해석했는지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감리 용역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2억 4천만 원 규모의 옛 종합경기장 철거공사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A건축사 사무소.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한 오피스텔 사무실이 나오는데 간판도 없이 출입구조차 차단돼 있어 외부에서는 건축사 사무소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엔 이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부사장으로 있는 비건설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을 비롯한 전주시의 주요 사업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표님 안 계시나요?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특정 건설사와 문제의 건축사 사무소 간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철거 감리업체 선정이 끼워 맞추기나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 도조례에 따르면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종합경기장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해체계약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한 부분이 그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의 취지는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한 공사의 경우 능력이 검증된 안정적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계획서 하나 작성했다고 별다른 경험도 없는 신생업체에게 수억 원의 공사를 맡겨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감리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체에게 역으로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주시는 반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주시의 업무 처리는 결국 특정 업체에게는 1,9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2억 5천만 원짜리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물고 오는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전주시 공무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려던 시의원에게 했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에게 전주시청 과장이 찾아와 해당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이 과장이 내년에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부담되지 않겠냐고도 했다며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지만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과장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업체는 감리를 맡은 A 건축사 사무소도 아닌 B 건설사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여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해야 되냐. 그냥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전주시 공무원이 전주시가 아니라 특정 민간 기업을 비호하는 듯한 상황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은 수의 계약에 전주시가 입을 타격보다 특정 업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는 공무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의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농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쌀과 소고기, 사과 등 추가 개방 움직임은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굴욕적 통상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양국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사법의 후퇴를 규탄하며 원안대로의 재추진과 통상주권 수호를 위한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PF 3차 회의에서 앞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모든 국가 정책에서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스럽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